온라인상에서 그 돈에 대한 정보를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뭘로 돈을 벌 수 있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교육을 하는 마음에서 뭔가를 알려주는 입장에서 진짜를 알려드리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총 4가지를 보게 되고 4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하고 이 4가지 틀 안에서 그 모든 셀링 방법들을 한번 제가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한다고 했죠?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린다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처음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온라인 사업을 처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돈 벌 수 있는 선택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돈. 온라인상에서 그 돈에 대한 정보를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정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단 제가 속해 있는 온라인 사업 비즈니스, 온라인 셀링을 하는 쪽에서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저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어떤 것이 나한테 맞고 어떤 것이 내가 이걸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온라인 사업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육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교육하는 컨텐츠나 사업을 가르쳐주는 이런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뭘로 돈을 벌 수 있어? 이걸로 할 수 있어?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제 가까운 지인일 때도 있고요, 제 친구일 때도 있고요, 제 친척일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을 하는 마음에서 뭔가를 알려주는 입장에서 진짜를 알려드리고 싶죠. 시작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걸 안 들어도 돼. 다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넣고 강의들이나 가르쳐주는 그 컨텐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해주곤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돈. 일단 항상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돈을 어떻게 벌고 싶어요? 어렵게 벌고 싶어요? 힘들게 벌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벌어야 돼요? 우리는 쉽게 벌고 싶어요. 쉽게. 쉽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막 배우는 게 어려워, 괴로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알아야 배울 수 있어. 이런 건 아닌 거죠. 금방 배워가지고 쉽게, 빠르게,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 이 쉽고가 들어가겠죠. 자, 돈을 버는데, 자, 우리는 일단 쉽게 벌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벌고 싶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을 벌어요. 2억을 버는데 20년이 걸려요. 그럼 1년에 얼마 버는 거죠? 1,000만 원 버는 거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1년에 1,000만 원 버는 게, 부업이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될 거예요. 내가 일이 있고, 거기서 내가 1년에 1,000만 원 벌면, 나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본업이에요. 근데 1년에 1,000만 원 벌어요. 그럼 어때요? 끔찍하죠? 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빠르게 벌고 싶어요. 빠르게. 우리는 빠르게 벌고 싶어요. 우리는 2억이라는 돈이 있으면은 20년에 걸쳐서 버는 것보다는 2년에 걸쳐서 벌고 싶고, 2년보다는 1년이 좋고요, 1년보다는 한 달이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벌고 싶다고요. 그래서 빠르게 벌고 싶어요.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돈을 버는데 안전하게 벌고 싶죠?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벌기 위해서 5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2억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못 버는 상황에서 내 5억이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하기 어렵잖아요. 5억이란 돈이 만약에 손실이 간다면 이거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돈을 벌 때 안전하게 벌고 싶어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태껏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3가지 관점에서 다들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 3가지 관점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준을 세웠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 기준을 세우는데 저는 이 말을 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요약해보죠. 우리가 지금 돈을 버는데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버는 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다는 건 무슨 말이죠?
쉽다는 얘기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방식. 빠르고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간. 안전하게. 안전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험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2억 버는데 5억 손실 받을 수 있다. 그 위험이죠.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강의 영상들도 있고 많은 사업을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무료 영상들도 많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항상 생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존. 일단 살아야 돼요. 우리는 중요한 걸 따질 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생존에 대한 문제가 여기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있죠. 네. 위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험. 그래. 그럼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배우는데 위험이란 얘기를 했어. 그럼 위험하다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위험에 대한 관점에서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것을 두면은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물건을 사요. 사는 건 재고죠. 물건을 안 사요. 무재고죠. 자, 안 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지 않죠. 사면 어때요? 그때부터 위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게 위험이죠? 샀는데 못 팔면 그때부터 위험이잖아요. 네, 그래요. 재고 사업이냐? 이게 무재고 사업이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일단 위험을 따질 거예요. 자,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할까요? 시간일까요? 방식일까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절대적 가치예요. 교환을 할 수 없는 가치라고요. 만약에 돈을 주고 내가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저는 돈을 주고 최대한 시간을 살려고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교환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란 건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시간은 절대적 가치라고 본다고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배울 때 항상 전 강의를 좀 듣는 편이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적지 않은 돈을 내요. 내면서 저는 제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저를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저 사람이 시간을 사는 거야. 시간을 사는 거야. 혼자 공부했으면 내가 몇 년이 걸렸을 텐데, 혼자 공부했으면 내가 몇 개월이 걸릴 텐데, 이 사람 강의 들으면 내가 한 달 만에 그 많은 지식들을 빨리 배울 수 있어.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사업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시간에 관해서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자, 물건을 사서 파는 건데 시간. 그럼 빨리 팔리는 걸 찾아야겠죠? 배우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걸 찾아야겠죠? 만약에 강의를 쓴다면. 네, 맞아요. 시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는데 시간이 적게 들고 내가 물건을 올려서 팔아도 빨리 성과가 나오는 것.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있냐? 자, 두 가지를 말했으니까 역시 여기서도 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저는 이때 이 포인트를 잡고 싶어요. 브랜드냐? 비브랜드냐? 세상에 있는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브랜드가 있는 상품이고요. 하나는 비브랜드, 브랜드가 없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브랜드 상품 특징이 뭘까요? 이름을 달고 나오죠. 상표가 있어요. 이 상표를 위해서 그 회사가 돈을 투자를 한다고요. 이 단어에다가 이 단어를 띄우기 위해서, 이 단어가 검색되게끔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광고비에 쏟아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붓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유입을 만들어내고 그 브랜드로 유입이 들어오면은 그 브랜드가 하는 작업들은 뭐냐면 자기 상품으로 들어온 고객들을 설득을 하죠. 내 물건이 좋아. 내 물건은 좋아. 여기서부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입과 전환을 통해서 결국에는 매출을 이끌어내는 작업. 이게 이커머스의 제일 핵심되는 개념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브랜드냐 비브랜드냐 이게 일단 상품 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일 건데 그래 그럼 너 말대로 시간을 적게 들여서 빨리 팔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시겠죠. 어떤 걸까요? 배우기 좋고 올리면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게 브랜드 상품일까요? 비브랜드 상품일까요? 뭘 것 같아요? 자, 답을 말씀드릴게요. 브랜드 상품이에요. 압도적으로 브랜드 상품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브랜드 상품은 물건을 잘 사기만 한다면 올려놓기만 해도 물건이 팔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올려놓기만 해도 가격만 잘 맞으면요. 네, 물건이 팔려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유입을 그 브랜드 키워드가 잡아와요. 나이키란 단어와 그 나이키의 특정 상품에 대한 그 품번이 딱 들어가 있는 순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상품에 대한 약간의 보조적인 설명만 있으면 검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물건을 쉽게 찾아온다고요. 찾아와서 들어와요. 네, 그래서 브랜드 상품을 내가 만약에 판다고 생각한다면 배워야 될 것들이 일단 적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상품명을 우리가 지으려는 공부를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도 꾸미는 것도 교육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우리가 원래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냥 사진을 올려놓으면 이게 그 브랜드 그 상품이면 그냥 사거든요. 가격이 맞으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광고를 위해서 그 브랜드를 띄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뭐 광고를 튀어오는 거 있잖아요. CPC 광고부터 시작해서 메타 광고, 뭐 다른 데서 외부 유입을 가져오는 광고, 그리고 뭐 침투 마케팅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그 브랜딩에 관한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요. 공부할 거리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뭐만 공부하면 돼요? 그 특정 브랜드에서 팔리는 상품이 뭔지만 찾아내는 그 공부만 하면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잘 사는 것과 잘 파는 것에 대한 공부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잘 파는 것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근데 잘 사는 것에 대한 공부는요,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대신에 이건 시즌이 좀 있어요. 시류가 많이 중요해요. 이 시기에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고 다른 시기에 잘 팔리는 상품 금방 바뀌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부할 거리는 요거보다는 압도적으로 적다는 거죠. 잘 팔리는 상품 찾아내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쪽은 시간이 적게 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방식인데요. 방식은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품을 등록할 때요, 내가 손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써서 올려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어요. 수동이냐 프로그램이냐. 이커머스에 대해서 소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반자동이나 대량 등록으로 알려져 있는 파트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쉽게 상품을 쉽게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 다마고치 컨텐츠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저랑 누가 붙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말했어요. 너가 가르쳐 줄 수 있으면은, 너가 이 사람을 만약에 매출 낼 수 있으면 내가 한 명당 500만 원씩 줄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흔쾌히 콜했어요. 10명도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약간 쫄았는지 3명만 하자고 했어요. 그때 1575명이 지원을 했고 3명이 뽑혔어요. 그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다마고치 컨텐츠를 진행을 했거든요. 저는 다마고치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그 신청자들한테 하나 경험해 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물건을 손으로 등록하는 것과 프로그램으로 등록했을 때 드는 노력의 차이를 조금 알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동 등록을 일단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오신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3명이었으니까 이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국내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분, 수동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치는 분을 제가 모셔왔어요. 정유진 대표님이라고, 닭등을 잘 가르치는 분이시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 3명한테 열심히 강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물건도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준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등록을 해봤다고요. 평균적으로 얼마 걸렸을까요? 평균적으로 30분이 걸렸어요. 제일 잘 가르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교육을 받고 상품을 올렸는데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어때요? 괜찮죠? 30분. 한 개 상품 올리는데 30분이래요. 괜찮은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똑같이 그 3분한테 제가 이번에는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올리는 걸 알려드렸어요. 제가 쓰는 더방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걸 가르쳐줬죠. 그분들은 시간이 15초가 걸렸어요. 15초. 30분, 15초. 자, 30분을 초로 바꿔보자고요. 60 곱하면 1800이 나오죠. 네. 1800초와 15초가 걸렸죠. 네. 그러면 수동과 프로그램 중에서 어디가 쉽다고 볼 수 있죠? 압도적으로 프로그램이 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2개씩 놔둬놓고 저는 이제 이커머스에 있는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이 관점 3가지를 통해서 이커머스에 있는 모든 셀링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숫자에 좀 빠르신 분들은 바로 파악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가 말하려고 하는 게 방식이 몇 가지지? 요거에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니까 한 8개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계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좀 결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재고와 무재고가 있어요. 이건 약간 방식이랑 붙어요. 뭐냐면 상품을 내가 내 상품이 아니고 남의 상품을 올릴 때는요, 어때요? 정보를 가지고 올리는 거죠? 내가 물건 안 사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많이 올리면 유리하겠죠? 많이 올리면 유리하잖아요. 양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무재고는 프로그램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어지죠? 무재고랑 프로그램이 이어져요. 그리고 재고는요, 내가 물건을 사요. 물건 산 거가 있다고요. 샀는데 그거를 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려. 물건 사봤자 내가 원래 몇 개 사겠어요. 뭐 초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 빼고요. 초보고 내가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벌 수 있는 그 돈을 모아놨다고 생각할게요. 그 돈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재고가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잖아요. 개수가 많지 않다고요. 그럼 몇 개 안 되는 상품들을 프로그램으로 올리는 거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프로그램으로 올리면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상품을 세밀하게 정밀하게 예쁘게 잘 못 올려요.
세밀하고 정밀하고 예쁘게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켓마다 SEO란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 정보를 잘 넣어주면은 점수를 조금 올려줘서 노출 지수를 조금이라도 올려줘요. 그거 챙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는 수동으로 올리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총 4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4가지. 4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하고 이 4가지 틀 안에서 지금 이커머스 쪽에 있는 그 모든 셀링 방법들을 한번 제가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자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보면은 우리는 돈을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버는 법을 찾으려고 온 거죠.